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인마. 야 488호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일반인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아 씨가 네. 무슨 63 빌딩 뭐 모델 뭐 하잖아요? 네. 갤러리아 면세점에서 홍보하는 음. 3명을 뽑았어요. 한중일 3명을 뽑아서 아르바이트를. 그러면 국가대표야? 한국에서는 한 명이네. 네, 저 대한민국 대표. 오. 그래요? 한중일. 한중일 이런 컨셉은 그 이제 야구 동영상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데. 야구 동영상이요? 왜 안 본 것처럼 뻥한 표정을 하고 있어? 베이스. 그렇답니다. 네. 진짜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많이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10월 첫째 주에 일을 해요. 네. 아직 자세한 일정이나 뭐 가이드라인을 받은 건 없는데 네. 그 3명이서 같이 호텔 합숙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묶여 있으니까 뭘 돌아다니면서 많이 먹고 많이 뭘 하고 하지 않을까. 오, 야. 하나 아는 거 있어요. 서울 불꽃 축제를 유람선에서 볼 수 있어요. 오. 야. 야. 한화에서 하는 거니까. 네네네. 그렇죠. 맞네. 그거 하나 지금 엄청 기대되고 있어요. 재밌겠다. 네. 드림이 생각나 지원 못하겠다. 왜 뭔데? 무슨? 아니 회장님 관련 용 아이, 참. 야, 아직도 연락 와요. 누구한테요? 제가 그때가 이제 기자생활 막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네. 사건이 터졌거든요. 청계산 일대하고 네. 북창동 일대를 훑고 다녔거든요. 근데 북창동 일대를 이제 그때가 아드님 때문에 이제 뭐 네. 그 장갑 끼시고 이제 한번 하시고 느와르. 애들 데리고 이제 저 청계산 가가지고 또 한번 한 따까리 하시고 느와르 한번 네. 찍으셨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돌아다니면서 네. 그때 북창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네. 제가 명함을 막 돌렸어요. 네. 이제 그때 본 직원들 뭐 이런 네, 애들을 네, 이제 네. 찾느라고 아직도 연락 와. 아, 그래요. 그 수신 거부를 이제 하면 하거든요. 네. 아직도 계속 바꿔가면서 뭐라고 아직도 연락 오나요? 뭐 그러니까 단체 문자예요. 아. 무슨 뭐 아가씨들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네. 뭐 그렇군요. 얼마에 뭐 이런 게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가르마 방향을 잘못했어요. 제가 가르마 방향 괜히 한마디 편집. 내가 이래서 안 치려고 그랬는데 편집. 오늘 두 분이 재밌게 하시니까. 사실 제가 작정하고 왔어요. 뭐라고? 뭘? 제가 최근에 되게 불행했거든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고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야. 나는 그냥 영화가 이런 책임감을 나한테 부여하는 활동이었나. 너무 속상해서, 이제, 나는 영화를 즐겨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를 하나도 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역할에 충실하자. 온갖 드립과 유머와 깐죽거림과 그래요. 이런 거에만 집중하자. 이거 이래놓고 안 웃기고 재미없으면 이거 통편집 가면 그대로 다 낼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다 낼 거야. 제가. 제가 봤을 때 아까 좀 전에 한 했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봅시다. 네. 그래서 보면 내용 준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요. 아니 그리고 제가 세아 씨 얘기만 하려고 세아 씨 얘기가 너무 안 하니까 네네. 본 청취를 하고 계시니까. 네.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아이 끌고 가듯이 데리고 간다고.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러지 댓글은 못 않으셔도 봤는데. 돼요. 그냥 뭐. 갈게. 그러지 않으면 본인이 안 나오니까. 네, 죄송합니다. 나 오늘 굉장히 여유 있어요. 그래서 세 분이 좀 하세요. 저 좀 쉴게요. 화이팅. 네. 아니 72초 무슨 오디션 봐요? 72초 TV? 아, 그거 지원한 거예요. 아직 오디션 연락도 안 왔어요. 아 오디션에 지원한 거예요? 네. 그럼 막 영상 찍어가지고 막 네, 72초 드라마라고 웹드라마 네. 하는 팀이 있는데. 오구실. 네. 네네. 거기 한 꼭지를 네. 배우를 모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디션 지원 영상을 사실 네. 그냥 뭐 자기소개만 하라고 했는데. 아 그걸 해서 올린 거예요? 네, 저는 막 그렇게 연기 경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네. 연락 왔습니까? 아직 9월 30일까지 마감이거든요. 받고 있는 거군요. 기다리고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래서 좀 공을 들였어요. 근데 뭐 컨셉이 다중이야? 아, 그게 그 드라마 스타일이랑 똑같이 했어요. 그게 72초 여자애 드라마.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이렇게. 얘가 무슨 다중이 컨셉을 잡고 이렇게 하나. 그렇군요. 아,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도 좀 생각한 게 있어요. 어떤? 뭐야?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진짜 너무 안 원래 그런 내려놓는다. 건데. 계속 내려놓네. 뭘 내려놔요? 자꾸 제가 그런 아니, 그러니까 건데요. 그 두 개를 해가지고 하는데도 네. 연기를 막 하는데 네. 이거 조금만 더 내려놓으면 진짜 확 눈에 들 텐데 아, 그런 느낌이. 좀 안타까웠어. 그렇군요. 지금 연기 연출하시는 거예요? 다시 여기 할 줄 아시는 분이 계셔 소개시켜드려. 대감독이라. 어디 있어요? 여기 하시던 분이 계셔가지고 그랬어요. 소개시켜드릴까 했지. 세아씨를 아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저는 안 되니까 안 하잖아요. 연출을. 배를 감독하고 계시죠. 오늘 그냥 드립 남문구나. 되는 대로 하는 드립 거구나. 장난 아니죠. 그렇군요. 자, 아무튼 그래서 네. 배너 2부는 원작하고 비교를 중심으로 할 텐데요. 네.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1959년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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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너. 네. 티무르 베크맘베토브 네. 2016년작 네. 네. 222분과 123분. 네. 어떻습니까? 스토리. 영화의 스토리. 저는 사실 이게 러닝타임 줄였다는 얘기는 미리 들었고, 그 다음에 사무엘 잭슨이 뭐로 나오죠? 사무엘 잭슨이 아니라 모건 프리먼이 모든 흑인을 한 인물로 생각하시는 황대님. 근데 이게 되게 네. 중요한 게 진짜 이 실수로 인터뷰하면서 어떤 인터뷰어가 했어요. 아, 그래요? 사무엘 잭슨한테 했는지 모건 프리먼한테 했는지는 모건 프리먼한테 이 실수를 했어요. 사무엘 잭슨이라고 얘기해보낸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 처음부터 끝까지 모건 프리먼이 계속 그것만 지적하면서 대답하는 게 이 영상이 있는 데가 내가 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프리먼 죄송합니다. 괜찮아, 이거 안 들으니까. 그렇죠. 다행히 제가 한국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네. 그 둘의 관계에 되게 집중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당연히 러닝타임도 이만큼 줄고 여기에 집중한다고 하니 약간 종교적인 이야기를 다 덜어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다 덜어낼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가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뭔가 이 영화가 해야 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감독이 좀 이해하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 영화를 줄여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줄거리에 대해서. 네. 네. 근데 이게 입으니까 왜 엔딩을 그렇게 했을까? 엔딩은 정말 그런 생각을 네. 했었죠. 네. 전 모건 프리먼이 맡은 역할을 보니까 오히려 글래디에이터가 생각나던데. 글래디에이터를 보면 걔가 이제 검투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고 멘토 같은 나오잖아요. 근데 왜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했을까? 마지막 전차 경기를. 그게 조금 아쉽긴 원작은 하더라고요. 로마 가서 했나요? 로마 가서 했나? 했었나? 아닐걸? 글래디에이터가 로마. 이거는 원작도 해. 그렇죠. 이거 완전 헷갈렸구나.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그래서 글래디에이터 같다 이거 전개가 그렇게 되겠구나. 저 영화 평을 하시는데 글래디에이터에 대한 평을 해석하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로 가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군요. 변호했군요 이게. 네. 원작은 1880년에 이제 뉴 월리스라는 네. 사람이 배너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제 소설로 있고 요거를 59년에 이제 잘 각색해가지고 맞습니다. 인터미션이 있는 장장 영화 2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맞습니다. 영화를 만들었는데 네. 보면서는 사실 약간씩 좀 지루하거나 지루하다기보다 이렇게 너무 기니까 그렇죠. 이제 버티기에 조금 힘들다고 느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2시간으로 압축해 놓으니까 이거를 줄이기가 쉽지 않구나. 그냥 길게 필요했구나. 네. 무드가 있죠. 원래 59년도 영화에서의.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길게 막 설명되고 나오고 막 대사하고 막 이런 게 이 필요했던 장면이구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긴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59년도 영화를 불과 몇 달 전에 재개봉해서 다시 봤을 때 정말 감동적이긴 했는데 몇몇 부분은 옛날 영화라서 어쩔 수 없이 좀 촌스럽긴 하죠. 그런 부분이 근데 다 좋아졌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전 잡혀가 누명을 써가지고 잡혀가는 씬 자체가 다 너무 좋았어요. 그 장면의 연출을 너무 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동생이 기왓장을 실수로 떨어뜨려가지고 이제 그 말이 누명을 놀라서 써서 총독이 말에서 떨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잡으러 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다 좋아진 연유가 뭘까 했더니 저는 메살라 영화 처음 시작할 때 메살라로 시작하잖아요, 영화가. 이집트 왕자지 뭐 완전. 메살라가 그 경기 하다가
다쳐가지고 유다랑 네, 경주하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 순간 엄청난 기대를 했어요. 메살라 버전이야 이거? 이렇게 저희 거의 기본 연구는 거의 일부러 안 보고 갔으니까 야 이러면 이거 완전 장난 아닐 텐데 이 양반이 미쳤나 막 아 미국은 이제 이걸 이렇게 하나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유다 배너로 돌아오긴 하는데 당연히 그 생각을 했죠. 배너인데 제목이. 근데 그 앞에 그렇게 시작해서 메살라 캐릭터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전 굉장히 좋더라고요. 원래 원작 59년도 이제 영화는 메살라에 대한 설명은 없으니까 거의 없죠. 네. 그리고 원래 약간의 그런 코드를 넣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대요. 여러 명의 작가들이 둘의 약간의 브로맨스 같은 브로맨스를 좀 넘어선 남자들끼리 약간 애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넣고 싶었는데 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심지어 종교 영화인데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남아 있는 게 둘이 재회했을 때부터는 괜찮거든요. 재회해서 막 보고 이심전심이 느껴지고 근데 이게 좀 촌스럽고 좀 어거지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 영화는 굉장히 그걸 인간적인 감정을 다 이해하면서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메살라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들었어요. 세계관 자체가 이동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59년도 작품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성경책을 그때 당시에는 미국 사회 자체가 되게 보수적인 그렇죠.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되게 뭔가 인본주의가 탄탄하게 중심이 된 영화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정말 그냥 요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감정을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이제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그렇죠. 뜬금없이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막 친구 이렇게 막 몰입이 조금 덜 된다는 느낌은 있기는 했는데 예전 영화가. 근데 오히려 저는 바뀌어서 좋았다기보다 약간 생소하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정서 자체가 2000년 전 얘기니까 아무래도 50년 전보다 훨씬 더 지금하고는 세계관 자체가 좀 다를 텐데 그렇죠. 그게 너무 요즘 시대로 바뀌어 있으니까 약간 좀 뭔가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느낌? 저는 아예 다르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건데,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얼마 전에 서부 영화 얘기하면서도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라고 하면서 이제 봤지만 제가 이제 그거 녹음하면서 서부 영화 옛날 영화들 좀 찾아보고 야 이거는 좀 아쉽다 했던 부분들이 다시 좀 장르가 발전되고 성숙하면서 더 좋아진 작품들로 좀 저한테 충족을 준 느낌이 있었는데 배너가 저는 그냥 진짜 막 전차 액션 찍으려고 이거 찍었나? 이러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야기에서 자기가 봤을 때 미진하다 싶은 부분을 이게 더 나아라고 한 게 느껴져서 연출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냥 바뀐 게 많잖아요, 내용이. 빼버린 것도 많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오히려 좋은 게 많더라고요. 스토리에서 제일 좋았던 부분은 어떤 거예요? 바뀌어서 좋았거나 아니면? 그래서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원작 90년대 영화를 보면 이 방향성은 이렇게 잘 가르마를 다 넣었는데 뭔가 그거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는 거에서는 살짝 열어놓은 느낌이었거든요. 모든 플롯에서 이 상황을 쫙 보여주면서 방향성도 알겠는데 정확하게 여기서 네가 느껴야 될 거를 딱딱 집어주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번 편에서는 아예 감독이 그냥 하려는 주제를 딱 정해놓고 그 이야기를 딱딱딱 매듭을 지어놓은 게 보여서 그 시도가 되게 용감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딱 용서에 그냥 집중을 해가지고 제가 느낀 가장 큰 메시지는 용서라고 이해를 했는데 용서와 경쟁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그 구도로 풀어가면서 용서 막 하다가 용서. 그래서 전차신이 지난번 그 원작을 이야기할 때 왜 전차신이 제일 유명해졌지만 이게 딱 대놓고 클라이막스다라고 영화상에서는 꼭 딱 안 찝는 느낌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동일하더라고요. 이 전차신으로서 보여주는 뭐 스펙타클은 있지만 이게 뭐랄까 자기 스스로 그때 생각했는데 잘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게 전차로 뭔가 클라이막스를 여기서도 동일하게 클라이막스를 친다기보다는 스스로 이거 메살라를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복수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이야기 플롯의 하이라이트를 짚지 않고 이거를 이 용서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는 이 전투 씬으로 쓰는구나. 그래서 이해는 됐어요. 마지막 엔딩에 메살라가
갑자기 껴안으면서 뭐 칼을 들고 있어가지고 찌르나 하고 있는데 껴안잖아요. 네. 그래서 에이 유치해 하면서도 아니 뭐 감독이 계속 이 얘기 하려고 작정하고 이 2시간 동안 풀어왔는데 네. 이해는 되는? 울면서 삐리리 했더니 그 울면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촌스러운데 네. 아니 뭐 2시간 내내 이렇게 매듭 지어오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겠다고 작정해온 이번 편인데 이렇게 풀어서 뭐 그래 알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주거를 이렇게 매듭 띄워주는 그런 뭐랄까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저는 그 영화가 떠올랐는데 전혀 뜬금없긴 하지만 맥베스라고 작년인가요? 개봉한 영화가 네. 있어요. 그 마리온 코틸리아르랑 그 엑스맨의 아까 저번 주에 황인이들이 그 패스벤더. 마이클 파스벤더랑 나오는 맥베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원래 맥베스 원작에는 없는 설정 장면 몇 개를 딱 넣어가지고 자기식으로 그냥 쫙 풀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미니멀해요 영화가. 근데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너도 이제 그 정도의 오리지널리티가 있으니 지금 와서 이걸 굳이 왜 만드냐 했을 때 별 이유 없이 그냥 야 그거 액션으로 하고 재밌잖아 라고 할 법도 한데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하긴 했다. 그래서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나 원작 배너를 그냥 한번 내가 내 판본으로 그냥 재밌는 영화로 흥행시켜야겠다가 아니고 네.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한 것 같긴 하다. 그래서 저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좋았던 장면이 뭐냐면 그 배너 집으로 여동생이 누군가를 숨겨주잖아요. 그래서 배너가 치료를 해주는데 처음에 근데 이제 야곱인가? 단역 배우가 네. 야곱이 칼을 딱 겨누니까 우리 오빠라고 칼 내리라고. 그래서 난 치료해줄 테니까 가라. 니네 그래가지고 밖에 있는 게 뭐가 있냐. 폭력은 뭐 또 다른 뭐 죽음을 할 뿐이고 그러면서 네. 유다가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복종해서 얻는 게 뭐냐 했더니 복종하면 우린 평화를 얻는다 할 때 야곱이 그때 되게 지적인 대사를 해요. 당신은 지금 자유랑 평화를 동일시하고 있다고. 자유와 평화는 다르다고. 자유는 그렇게 해서 쟁취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더 사람 같아요. 전작보다 이 영화에서는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전부 다 똑똑해요. 그러니까 어떤 콜링에 의해서 쫙 끌려가는 대서사시가 아니고 네.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생각해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가져오는 파국으로 이야기를 담았다는 게 되게 괜찮더라고요. 배 감독님은 이게 네. 해보니까 스타일을 알겠어요. 어떤? 그러니까 이게 작은 분량의 역할이어도 뭔가 그 사람들이 기능적으로 소비되는 걸 되게 싫어하고 그냥 그 자체로 살아있는 사람이어서 뭔가 역할을 하는 네. 입체적인 네. 그렇게 연출된 영화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전작 배너를 보면 또 이제 그런 걸 그냥 왜 큰 영화 잘 찍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의 옛날 뭐 신상옥 감독님 뭐 이런 분들은 막 큰 영화 엄청 잘 찍어요. 그 우리 이제 홍콩 누아르의 거장 오우삼 감독. 이 사람은 근데 작은 영화를 잘 찍거든요. 스케일이 커져버리면 이게 큰 이야기로 그냥 빨리빨리 그냥 감정 하나하나 짚어주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막 장중하게 흘러가는 힘이랑 보여준 스펙터클로 우리를 압도하는 걸 보여줘야 할 때가 있는데 오우상 감독이 이제 큰 거 몇 개 했다가 다 말아먹었거든요. 그게 안 돼요. 거기서 막 브로맨스 이러고 있어요, 막. 근데 티무르 감독에게 제가 이제 염려했던 게 그거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근데 그 시야를 확 줄여버렸다. 그래서 이 둘의 감정, 서로의 오해, 입장 차이로 이 모든 걸 하니 그러니까 굉장히 일관성 있는 게 해상 전투 장면이건 전차 장면이건 유다 배너의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여줘요. 혹은 모건 프리먼과 유다 배너의 나머지는 뭐 애들이 뭐 전차 어떻게 박살나든 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깝깝한 느낌이 나요. 옛날 영화보다. 오히려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근데 그런 면이 있네요. 예, 근데 못 찍은 게 아니라 근데 굉장히 선택을 해서 보여준 느낌이 든다. 저는 원작을 안 보고 이 영화를 본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비슷하게 느꼈거든요. 많이 고민하고 어떤 이야기와 어떤 주제를 담아서 할지 정말 꽉꽉 눌러 담은 것 같다. 뭐 불필요한 장면들이 있었나라고 생각했을 때 딱히 그런 게 없었고 돌아와서 막 이렇게 공부를 해봤을 때 원작에서 아리우스 장면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벤허가 배에서 5년 동안 있는 걸로 나오는데 원작에서는 3년 있고 2년 동안은 다른 스토리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빠졌다고 했는데 저는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을
모르는 채로 그냥 얘만 봐도 말이 무리가 되고 없잖아요. 스토리가 네, 다 자연스럽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아니, 저도 그 판단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사실 거기서 그게 오히려 더 원작이 더 말이 안 될 수 있겠구나 싶었던 게, 네. 배에 놓아줬다가 갑자기 눈빛으로 교환한 다음에 계속 사실 풀어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좀 맥락이 안 맞는데. 네. 그래서 침몰할 때 네. 걔만 사슬에 묶여있지 않아서 살아남는 거거든. 원래 원작은 그런데. 아.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고, 이걸 보니까. 네. 근데 그냥 많이 보잖아. 난파선에 그냥 둥둥 떠가지고 살아남은 거야, 그냥. 이게 더 설득이 다가오더라고. 저도 그래서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아, 그래요? 저는 달라요. 이게 아주 주요하게 다른 부분이니까. 네. 그때는 그 장면은 맥락이 없을 수 있는데 네. 오히려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양아들이 됐기 때문에 얘가 신분상 아무런 위해도 받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내는데 오히려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걸 없애버리니까 네. 모건 프리만 네. 엘데림의 돈으로 산 거잖아요, 그걸. 네. 그때까지 쫓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네. 돈으로 산 거잖아요. 와가지고 돈 많이 줄 테니까 네. 네. 뭐 얘 저거 하고 이기면 다 원복합시다. 네. 뭐 이러면서 던지는데 네. 그게 사실은 되게 좀 뜬금없어 보여가지고 거기서 전차 이겼다고 걔가 이 모든 것들을 그 나름의 체계와 이런 게 있을 텐데 네. 거기 원작에서는 여기에 있는 뭐 빌라도인가요? 빌라도보다 중국. 훨씬 더 높은 사람의 아들이 양아들이기 때문에 네. 그 밑에 게 자연스럽게 다 정리되는 네, 게 네, 있었는데 그건 그렇죠. 여기는 여기서 요거 전차 경기 이겼다고 그 나머지 게 다 상세가 해소가 되나 싶은 생각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저는 뭐 전차 경기 이겨서 상쇄되는 거는 납득이 되는데, 그럼 그 전까지 왜 안 잡아? 그러니까. 뭐, 요 부분에서는 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돈을 많이 주니까 뭐 하기 위해서 하는데 네. 그거는 조금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저도 이제 거기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모건 프리먼이 자기 아들 얘기도 하잖아요. 네. 네. 비참하게 죽었다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로마에 뭔가 안가품을 하고 싶은데 자기 방식으로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뭘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계속 생존하다가 네. 배너를 만나서 뭔가 건곤일척의 하나의 이제 도박을 탁 던지고 그래서 로마 애들 자존심을 무너뜨릴 기회를 포착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그 대화씬은 좋긴 했어요. 빌라도 총독이랑의. 근데 사실 개연성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아리우스가 날아가 버렸으니까. 네. 근데 저는 오히려 또 다르게 보면 원래 배너에서 아쉬웠던 장면이 여기서 좋아진 것만큼 원래 게 더 좋았는데 하는 설정도 있긴 한데 저한테 이제 바뀌어서 좋았던 게 이제 눈에 들어오니까 기대를 너무 안 했으니 뭐 그렇죠. 저는 그 지점이 뭐냐면 배너를 끝까지 멋있는 애가 아니고 왔다 갔다 하고 별로인 애로 계속 유지한 게 너무 좋았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일단 배우가 찰턴 에스톤이었고 네. 59년도에 그 배너는 그분이 10계에서는 모세였고 지금은 미국 총기협회 회장인데 그 양반이 딱 나오면 그냥 우아하고 그냥 딱 카리스마로 느껴지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저는 배너보다는 그 친구가 더 멋있어 보였거든요. 메살라가. 그리고 원작에서요? 이번에 이번 버전에서 메살라가 훨씬 인간적이고 걔가 그래도 좀 멋있어 더. 네. 배너는 그냥 철이 안 들었어 아직. 네. 그리고 이상적이긴 한데 그걸 어떻게 해야 엄친하지, 할지 엄친아. 네, 엄친하잖아요. 네. 그리고 에스더랑 결국은 사랑을 하게 되고 엄마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뒤로도 별로 뭐 변화한 게 없어요. 상황이 눈앞에 맞닥뜨려도 자기 할 수 있는 만큼을 이제 최선을 다하긴 하는데 인품도 고결하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거나 남들이 보기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덜 돼 있는데 그게 전차 경기를 하기 전까지도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리우스가 노에 매달려 있을 때 저 구해주고 가나 이제 했는데 노를 이렇게 팍 해가지고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결국은 똑같은 죄를 짓고 누군가를 살생하고 그럼으로써 자기도 남에게 그렇게 고결한 말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깨닫는 장면이니까 저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네. 네. 그리고 끝까지 복수심에 불타 있으니까. 그래야 그게 이게 의미 없다는 걸 알게 되는데 힘을 받으니까 마지막에. 그 스토리상으로는 크게 바뀐 거는 총독이 사고로 위해를 당하는 게 아니고 네. 뭔가 저격을 하려고 해가지고 그걸로 쫓기게 된다는 내용.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수였던 거는
좀 아무래도 억울하게 느껴지게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 톤이 이제 완전히 달라진 게 있고. 네. 이제 아리우스 부분이 없어져가지고. 네. 그게 또 스토리 라인에서 굉장히 크게 좀 네. 달라진 부분이 있고. 맨 마지막에 메살라가 죽느냐 사느냐. 네. 뭐 요거 가지고 또 얘기가 이제 확 달라지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원작에서는 뭐 나머지 것들도 소소하게 달라지긴 했는데. 네. 그 세 개가 이제 제일 큰 축으로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캐릭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캐릭터는 어땠던가요? 원작하고 비교해가지고는? 저는 배너는 지금 배너가 낫고 메살라는 옛날 메살라가 낫던데. 그래요? 저도 약간 그런 느낌. 이게 그냥 너무 외모지상주의야. 그냥 외모가 낫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보다 전형적인 약간 로마 이탈리아 사람 같이 생겨가지고 네. 예전 영화. 예전 메살라는. 네. 네. 그래서 뭔가 스티븐 보이드. 되게 좀 몰입이 되는 게 좀 있었는데 지금 메살라는 약간 좀 저는 그 군복 이렇게 혼자 군복 입고 이제 대사로도 나오잖아요. 배너가. 몇 명이 입혀줘. 몇 명이 입혀줘. 진지하게 물어본 거야? 뭐 이러면서. 그때 이제 농담으로 넘어가는데 그 뒤에 이제 전차 준비하기 직전에 경기하기 직전에 혼자 앉아가지고 손 뭐 이렇게 팔목 아대 같은 거 하고 할 때 좀 뭐가 느껴졌냐면 여자분들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제가 군대 있을 때 신교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막 되게 복식을 혼자 갖추고 하는데 스스로 막 뿌듯해져요, 막. 신병교육. 신병교육. 막 그러면서 자기가 막 되게 자부심 가지게 되고. 근데 그게 사실은 되게 철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벗으면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하나씩 착용하면서 자기 모습이 너무 좋고 여기까지 오게 된 나의 어떤 이 견장을 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역경을 헤쳤나 이런 막 이상한 자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얼굴이더라고요. 저는 그 신병교육 때 배 감독님이 조교였잖아요. 그 조교한테 그렇게 입으라고 가르치던 교관이었거든요. 네. 저도 좋아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메살라가 무게 잡는 인물이 아니고 그 안에서도 호민관이 됐어도 약간 눈치 보고 그냥 청년이잖아요, 이미지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건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다. 저는 약간 속상했던 거는 그 엄마 캐릭터를 너무 바꿔버려가지고 약간 개모스럽잖아요. 메살라를 막 좀 이렇게 맞아. 너랑 우리는 신도 다르고 뭐 좀 왜 그래? 뭐 약간 이렇게 구박하는 처음에. 네. 그렇죠.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21세기 옛날 엄마는 여러분들. 그냥 그 딸하고 같이 네. 계속 일방적으로 약간 당하는 네. 그냥 고고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왕족 집안의 그냥 엄마였는데 당하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스토리상으로는 전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호민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번역이 이번 편에서 호민관 나오잖아요. 그게 번역이 잘못됐대요. 그래요? 대대장인데 그냥 호민관. 캡틴으로 영화가 뭐 영어로 뭐 되게 어려운 단어던데 약간 뭐 하여튼 대대장인데 잘못 나왔다 그래요. 맞아요. 그러네. 그 지위가 그렇게 2인자 정도 되는 위치가 아니고 비슷한 동료들도 많고 계속 이렇게 보니까. 근데 뭐 저는 근데 배너가 5년 차 됐을 때 되게 멋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맞죠. 노예에서 그죠. 네. 막 옆에 있는 애한테 살아남아 막. 그러니까 처음에 그리고 등짝 보여주자. 등짝 보여주면서 촥 시작하잖아요. 이거 5년 옛날 뒤가. 59년작은 그렇게 막 몸을 만들던 때가 아니니까 그렇죠.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 노졌고 막 나중에 나올 때도 잘 누가 모르겠던데. 찰턴 헤스턴이 지금 출연한다는데 못 만들어 오세요. 어떻게 얘기해요? 당신 몸으로 오세요 이래야지. 그때는 그런 게 주로 아니어가지고 메살라도 그렇고 뭐 다들 그냥 미끈미끈한 몸이어서 그쵸. 그런 게 없는데 지금은 짜작짜작한 근육이 아니었죠. 지금은 이렇게 멋있으니까. 그래서 딱 장발 됐을 때 저는 그래 사람 됐구나. 이제 세상을 좀 아는구나. 그렇지. 네가 이제 그런 느낌이 딱 들었는데 근데 왜 마지막에 경주할 때 왜 머리를 잘라는지 모르겠어요. 아저씨 같았어. 그렇죠. 아저씨 원빈이야? 원빈 같은 역할을 하면서 별로였어요. 팬 서비스 컷이죠. 갑자기 얘만 현대인이야. 맞아. 저는 시종일관 약간 불편했던 게 뭐냐면 복장이었어요. 너무 현대 복장이야. 딱 달라붙는 스키니 바지에 그 위에까지 에스더랑 둘만 에스더랑 말 타는 장면이 있거든요. 너무 깜짝 놀랐어 나 그거 보고. 남자는 유니클로 바지고 에스더는 약간 티셔츠를 맞춰서 입었어. 린네스 하시던데. 아니 저거는 좀 너무하잖아 싶더라고요. 나 왜 못 느꼈지? 그때 깜짝 놀랐어. 왜냐면 옆선이 다 보이던데 옆줄 완전히 재봉선이. 그리고 나중에 전차하고 이렇게 이겨가지고 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네. 가죽 바지가 장난 아니에요. 맞아요. 가죽 바지가 딱 맞게 이렇게 해가지고 야 저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 티무르 베크만베토브 형님이 약간 패션에는 약간 민감한 것 같아요.
관심이 덜하신 게 아닌가. 아니 오히려 저는 되게 그렇게 돋보이게 그냥 거기에 디테일을 그 티셔츠에는 옛날 문양의 그런 스타일을 넣었거든요. 네. 근데 핏은 정말 딱 떨어지게 현대 복장이에요. 나도 그 에스더가 말 뒤에 타고 있을 때. 나는 깜짝 광고인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유니클로. 유니클로 광고인 줄 알았어. 지오다노. 이런 줄 알았어. 그리고 에스더는 제가 찾아봤는데 나자닌 보니아디라는 이제 이란 출신의 여배우더라고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분은 마리사 라미레즈라고 스파르타쿠스에 네, 스파르타쿠스에 나온 그분은 너무 이미지가 비슷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사진은 되게 다르게 생겼던데 저는 중간까지도 계속 긴가민가 하면서 봤는데 유난히 이번 편에 출연하신 분들 참 이름 외우기가 진짜 힘드네요. 나자닌 보니아디 우리 이름도 딴 데서 들으면 마리사 그럴 거야. 라미레즈. 네. 그래도 우리는 이름이 세자잖아. 네, 여러분들은 발음하기 편한 이름들인데 준현은 좀 어렵다. 저는 제대로 부르는 서양인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네. 그러네? 주님 막 이거 주니어도 아니고 JH라 그러겠지. 아무튼 그래서 네. 메살라 역할의 악역은 네. 조금 톤이 약해지고 네. 인간적인 면모가 좀 부각이 네, 네. 됐고 배너도 옛날에는 완전 그냥 전형적이고 선한 역할이었는데 약간 그 찌질함이 좀 가미된 면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냥 각성이 느껴지게 했다. 왜냐면 예전 배너 찰턴에서는 처음부터 고귀한 분이 고귀한 정말 일을 고귀하죠. 하겠군 이러고 보는데 시종일관. 네, 처음에 그래서 우정을 보여주는 행복한 한때를 표현하는 씬들이 처음부터 되게 이상했거든요. 쟤네 저 아저씨 왜 저래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편은 훈훈했다. 볼 때. 딱 요즘 감성에 잘 맞춘 면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모건 프리만이 진짜 멋있던데요. 좋던데요. 네. 예전 사람에 비해서 네. 훨씬 역할이. 존재감도 좀 확 올라가고 네. 멋있더라고. 그리고 전차 경주를 모건 프리맨 좀 재밌게 해준 면도 많죠. 그쵸. 네. 맞아요. 모건 안중하는- 프리먼을 좀 섭외하기 위한 약간의 서비스가 아니었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뭐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모건 프리먼의 역할이란 게 되게 그 헐리우드 영화판에서도 굉장히 독보적이잖아요. 그게 뭐 표현하는 게 유일하게 신을 표현할 수 있는 흑인 배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모건 프리먼이. 그 지난번에 그 배트맨 PD 만났을 때도 했던 말이 다크나이트와 배트맨의 차이는 다크나이트는 현실성을 되게 부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장비에 대한 현실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게 모건 프리먼이었다. 그래요. 모건 프리먼이 A는 B다라 그러면 다 믿거든요. 그렇지요. 따로 목소리가. 네.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이 목소리 되게 좋은 지적하셨는데 목소리가 기가 막혀요. 모건 프리먼이 출연한 오락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서 모건 프리먼이 나레이션만 깔면 다큐가 된다라는 컨셉의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이 뭘 찍어주냐면 그냥 신호등을 비춰줘요. 한 사람이 걸어와서 기다리다 신호등 건너가는 게 단데 모건 프리먼이 나레이션을 넣어요. 남자가 걸어온다. 남자가 기다린다. 걔가 배너 되는 거예요. 남자가 앞을 바라본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 길을 건너간다. 이 말만 하거든요. 근데 무슨 다큐 같아. 인생 다큐 진짜. 같아. 신의 섭리가 느껴지고. 목소리가 기가 막혀서 모건 프리먼의 야, 캐릭터가 강력하죠. 정말 네. 저거는 선물 받은 네. 느낌이더라고요. 와, 맞아요. 진짜 좋겠다. 되게 반가웠어요. 모건 프리먼 얼굴 이렇게 광대 쪽에 보면 이렇게 점 이렇게 네. 있잖아요. 그 얼굴 피부가 처음에 얼굴 다 안 보여주고 광대 그 클로즈업을 보여주는데 나오셨다.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네. 그리고 저는 멋있었던 장면이 네. 다 흥정하고 네. 돌아갈 때 네. 근데 유대인 누구예요? 그랬더니 You know the name. 누군지 알잖아요. 그리고 딱 돌아가는 게 와. 그렇죠. 그게 뭐지? 유다 배너 이름을 얘기 안 하고 그 유대인이 누구냐고. 안 쳐다보고 얘기하잖아요. 네. 누군지 알잖아요. You know the name 뭐 이러던 거. 그렇죠. 그리고 딱 지나가는데 와 진짜 그러니까 영화가 좀 이게 멋있는 장면들은 멋있게 잘한 게 전 본디오 빌라도 되게 좋았어요. 마지막에 네 부활을 이제 로마인이 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든다니까. 여기서 느끼었던 부분이 전작에서 옆에서 설명을 딱 해주는데 그게 촌스럽지가 않은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거기는 저도 네. 꿈찔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교훈적이고 교조적이고 막 되게 대서사시다 영화는 뭐 이렇게 해서 압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감정적으로 바로바로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다고 그걸 다른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원작과 다른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장면이 또 환호하잖아요. 막 환호하고 사람들이 들쳐업고 막 할 때
그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는 메살라를 애들이 조롱한다고 그렇죠. 들고 덜렁덜렁 한단 말이에요. 맞아. 그 장면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걸로 다 표현해버렸어. 그렇죠. 그때 깨달았을 거야, 배너는. 이게 무언 짓인가,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감정적인 연출을 되게 잘했고, 그래서 사실 그 중에 백미는 해상전투 씬이 아니었나. 제가 잤어요. 그 시대 그랬군요. 제가 졸았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해상전투 씬이 사실 저는 이제 예전 영화는 그거 이제 심지어 예전 영화도 어마어마한 물량을 때려부어서 만들었지만 네. 시간이 가면 옛날 것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영화는 그걸 교묘하게 잘 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펙타클도 아니고 안에서만 보여. 안에서만 배 안에서만 보여주는데 그렇다고 이제 보여주는 스케일은 또 작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족쇄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혼자 살아남잖아요. 네. 저는 이 영화가 그 차이가 그건 것 같아요. 뭐 인본주의적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신의 섭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느낌인데 네. 59년도 영화 배너는 이 영화는 신의 섭리를 보여주면서 그걸 이제 대놓고 이 영화의 주인공은 선택받은 사람이고 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고 이 가치관은 너희가 너무 잘하는 얘기지만 이때까지 까먹고 있던 거다. 막 강요하는 느낌인데 그게 너무 세지니까 차이가 있는 게 예술을 잘 안 보여주거든요. 네. 예술의 모습을 안 보여주죠. 대놓고 안 보여주는데 이 영화는 예수가 출연해도 될 정도의 어떤 수위를 지킨 거죠. 네. 오히려 가장 대놓고 얘기하는 게 예수의 대사고 네. 예수가 직접 나와서 대사를 하고 근데 나머지 장면은 그런 강요가 없고 그냥 암시 뉘앙스로 우리가 감정으로만 느낄 수 있게 네. 만든 게 그래요? 차이다. 저는 오히려 네. 예수가 안 나왔던 게 훨씬 좋았던 것 같은데. 뭐 나와서 직접적으로 막 그런 메시지를 하고 네. 너도 나한테 똑같이 할 거야 뭐 이런 거를 하니까 네. 오히려 거기서 저는 조금 촌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걸 이제 빼버리면 너무 그런 게 옅어질까봐. 그러니까 그 나머지 장면에서는 이제 그런 걸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 인물이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데 더 치중하고.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족쇄 장면 같은 경우도 누구나 배너를 어떤 순간 맞닥뜨리면 어떤 안 보이는 손이 도와주는 게 너무 눈에 띄잖아요. 원작에서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게 아니라 얘가 정말 개고생해서 살아남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이게 근데 이 결말을 위해 온 거였구나. 이걸 이제 보여주는 방식. 자, 그러면 전차 씬은 어떻습니까? 원작하고 비교해서 뭐 배너의 백미라고 하면 이제 전차 씬을 네. 대부분 꼽으니까. 그렇죠. 뭐 이번 편에서도 가급적 CG를 쓰지 않고 네, 전차신을 찍었다고 하고 아, 그래요? 네. 역량이 느껴질 만큼 뭐 되게 박진감 넘치게 잘 봤고요. 고프로 카메라도 잘 썼고. 네. 저는 먼지 막 날리고 그러는데 네. 너무 확 좀 깨가지고. 그거 뭐 창의적인 그 활용 있잖아요. 모건 프리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아래 통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뭐 코치하는 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 단순히 모건 프리먼한테 서비스 준다기보다는 배너의 역할에 인간미를 더 부여하는 장치일 수도 있겠네요. 원래 원작에서는 배너 혼자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건 프리먼 인간적인 정말 기술적인 그런 어드바이스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기능도 필요했겠네. 뭐 그런 것도 유효했던 것 같고. 네. 그- 먼지도 그 일종이지 않을까. 처음에 딱 타는데 먼지가 확 오니까 좀 안 보인다고. 네, 그 장면 좀 좋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현실성을 부여하는 것 중에 그 원작 같은 경우는 벌판에 이렇게 그 경기장이 서 있잖아요. 네. 근데 절벽을 깎아가지고 한쪽 벽을 걸러 쓰고 이렇게 세트를 잡아놓은 것도 그럴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전반적으로 저는 전투씬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전투씬에 CG를 거의 안 썼다라고 들었는데 또 온전히 다 CG로만 한 장면은 미리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고 다시 영화관에서 봤는데도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 마차에서 말이 떨어져가지고 관중석으로 뛰어가가지고 말이 막 발로 차고 다시 말 나오고 이 장면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현실로 할 수 없는 거니까 그게 100% 다 CG거든요. 네. 말부터 날아가는 사람부터 이게 다 CG인데 와 이게 어색하지가 않네. 그래요? 네. 되게 어색하던데? 그래서 전 그거 보고 약간 뜨악했어요. 네. 아유, 좀 어색하다. 내가 왜 이렇게 관대해졌지? 그러게. 세아 씨는 어땠어요? 전차 씬 전반적으로. 경주신. 네. 잭 휴스턴이요. 이걸 찍으려고 2년 넘게 연습을 했대요. 기대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그거를 이렇게 알고 가니까, 네. 되게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잘 나왔구나. 네. 저는 그냥 별다른, CG에 대한 거부감도 없었고, 네. 네. 저는 원작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니까, 네. 네. 그, 한 명 한 명 없어지고, 마지막에
메살라랑 이렇게 딱 둘이 남아가지고 하는 그 순간도 네. 되게 박진감 넘치게 네네. 봤던 것 같고. 네, 저는 정말 좋았어요. 전 보면서 그 생각했어. 이 감독이 사이버 포뮬러를 좋아하나? 그 생각이죠. 코너 돌 때 한 바퀴로 도는 거 막 설명하는데 사실 그게 유효하게 쓰인 것 같지도 않아. 근데 마지막 장면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마지막하고 하나 마지막에 때문에? 한 발로 계속 가다가 이렇게 골인 들어오잖아요. 하여튼 뭐 그게 좀 별로 크게 쓰인 것 같지도 않고 또 그게 사이버 포뮬러 이렇게 턴하는 거 설명하는 그게 있거든요. 팬이 확 해가지고 날아다니면서 봤어야 더 이야기를 하지. 뭐 다 보셨나요? 좀 모르겠어요, 뭔지. 뭐 이상하게. 저는 거기서 딱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거는, 네. 너무 웃어 빵 터진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배너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져서 네. 배너 시점으로 보여주잖아. 이렇게 끌려가는데 그게 얼마나 막 정말 난리인 게. 네. 근데 갑자기 거기서, 저걸 어떻게 도대체 타게 할까? 너무 네. 궁금한데, 힘으로? 감독이 한 방에 정리해줘. 노조도. 얘가 5년 동안 노조였던 노를 쳤던 애야. 네. 그게 갑자기 플래시백으로 막 나오면서 네. 그걸 으악 당겨가지고 딱 올라가가잖아요. 네. 나 완전 설득되는데. 나도. 그 로잉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무한도전 팀 그거 하면서 그 대포콘 쓰러지는 거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 보고는 빵 터졌어. 그러니까 결국은 네. 뭔가 다르게 올라간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얘가 졌던 애니까. 네. 노졌던 그럼? 힘으로 당겨가지고 올라갔다는 그럼? 건데. 저는 좀 약간. 안 땡겨보셨구나. 왜냐면 오히려 네. 그 배너의 시점으로 막 그 끌려가고 막 그 먼지 날라오고 막 그걸 보여주니까. 네. 네. 그 상황에서는 이걸 끌어가지고 올라가는 게 사실은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확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노를 저어서 힘이 세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노 저으면서 품었던 도끼 같은 악으로 깡으로. 네. 했다는 저는 그렇게 느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복합적으로 넣었을 그쵸. 텐데 네. 배너 시점의 장면 때문에 저는 오히려 설득이 좀 뭔가 안 깼다. 되더라고요. 그걸 안 봤으면. 안 봤으면 저거 설득이 올라가겠네. 됐을 텐데. 근데 그걸 보니 저거는 사람 힘으로 안 도끼로 된다. 되는 게 아니고 도끼 영역이 아닌 것 그쵸. 같다라는 생각이 저 들더라고요. 비슷한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 플래시백 장면들은 적재적소에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이걸 리얼하게 보여주겠다 해서 보여준 컷들은 다 좀 별로였어요. 경주 장면들이. 그러니까 해상 전투 씬은 딱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 스펙터클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네. 노예선에서 얘가 네, 살아나오는 네.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전차 경주가 그렇게 보여주니까 좀 별로더라고요. 어차피 얘는 이걸 다 극복하고 우승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잘 이걸 조망하고 하나하나 이제 추월해 가면서 이기고 애들이 어떻게 박살나고 결국 그래서 둘이 나왔을 때 얘네가 맞닥뜨리는 순간까지 과정을 굉장히 길게 잘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예시야로 그냥 끝내버린 느낌이라 근데 또 카메라가 사실은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공간에서 막 보여주고 네. 말들이 뭐 그 위로 네. 지나가고 뭐 네. 밟아 죽일 것 같은 컷들을 막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게 필요하나? 그게 아니고 얘 감정이 더 필요할 텐데 뭐 과시하는 느낌의 컷들은 좀 별로였고. 근데 이번에 네. 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메살라 전차 옆에 그게 없어졌잖아요. 바퀴에 그렇죠. 톱니바퀴. 그럼 왜 뺐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왜 그랬을까 싶던데. 오히려 저는 그게 되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그 당시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으나 현실성이 좀 없기는 하죠. 네. 그게. 네. 그게 좀 거슬렸나 감독이 원작을 볼 걔 때? 것만 원래 그렇게 생겼었잖아. 맞아. 그렇죠. 맞아. 네. 메살라 것만. 네, 메살라 것만. 원래 그렇죠. 전차 바퀴에 막 톱니가 다 달려 있어가지고. 톱니가 길게 달려 있거든요. 예, 딴 애들 거 바퀴를 박살내고 막 이랬거든요. 그 너무 센 천차로 나와가지고. 네. 걔 것만 그런 특별한 전차였는데 그런 이번엔 다 의미에서. 비슷하긴 하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평한 게임을 한다는 느낌을 주려고 그런 게 그랬을 아닌가. 수도 있죠. 좀 더 현실성을 부여한다는 그 톤 앤 매너를 맞춰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 원작이 그 조금 더 괜찮았다고 느꼈던 거는 네. 채찍을 안 쓰잖아요. 원작에서는. 아, 그랬나? 채찍을 안 쓰거든요. 아.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을 그냥 맞아요. 흔들고 얼르고 해가지고 달리는 걸로 돼 있는데 네. 여기서는 채찍을 쓰거든요. 네, 맞아요. 막 마지막에. 때리고 막. 네. 근데 그거는 한 원작의 거를 그냥 살렸어도. 근데 이제 캐릭터 자체가 조금 변했으니까. 그쵸. 아무래도 그런 걸 반영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네. 네. 1편에서는 원작에서는 워낙 선하고 뭐 고귀하신 분이니까 거기서도 계속 고귀하게 그렇죠. 말들을 막 이렇게 격려하면서 하거든. 맞아. 근데 이제 그런 캐릭터가 좀 아니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네. 맞아요. 뭐 그거는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 엄마랑 여동생이 네. 사실은 문득병 걸려서 이렇게 했다는 그게 네. 에스더를 따라가다가 발견하는 설정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부관이 숨겨줬잖아요. 네. 저는 그 경우는 정말 너무 싫었어요. 그게
제일 좀 걸렸던 것 같아요. 문둥병, 그러니까 한센병, 네. 이제 그때 당시 문둥병이라고 부르던 네. 그 병자들을 그때 당시에 어떻게 대했는지 완전 정말 역병 중에서도 그 가장 상급의 역병이니까 그렇죠. 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네. 네. 정말 꽁꽁 숨겨가지고 거의 뭐 보면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네. 약간 그런 병이잖아요. 네. 그래서 돌로 쳐 죽였던 건데 네. 근데 여기서는 막 어디 그냥 들어있어 건물에. 그리고 원작에서는 굴로 내려가서 어디로 가가지고 그 막 끝에 가니까 막 정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렇게 불도 없는 네. 막 그런데 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네. 근데 이번 편에는 뭐 전혀 그냥 그쵸. 그냥 감금돼 있다. 네. 네. 이 느낌이고. 그리고 문둥병자인지 아는데 저렇게 간수들이 막 가까이서 막 저렇게 한다고? 네. 막 싶은 생각이 드니까. 네. 그리고 낳는 것도 조금 타이밍이. 그 감동이 확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원작에서는 그렇게 굉장히 막 너무 그걸 리얼하게 보여주기도 하고 네. 그렇게 본인 스스로도 되게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막 있다가 그래서 우리 죽었다고 얘기하라고. 그쵸. 숨기고. 네, 막 그러다가 이제 그게 나왔을 때 그 네. 감동이 약간 있었는데 네. 여기서는 약간 그냥 가장 많이 덜어낸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아닌가. 덤덤하게 그냥 그러고 보니까 산상수훈 장면도 없어졌네요. 네. 그러네요. 그 설교 이렇게 하는 네네. 장면. 그걸 멀리서 지켜보던 이제 배너 모습 이런 게 이제 예전 영화에서 확실히 미덕은 그런 건 것 같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전적이면서 우아하게. 근데 이번 영화는 저는 근데 또 그 컷들은 좋더라고요. 십자가 피가 쫙 흐를 때 배너가 네. 무릎 꿇고 막 울잖아요. 네. 그때 딱 깨닫잖아요. 네. 자기가 뭘 한 건지. 그래서 애쓰다가 서 있다가 다시 재회를 할 때 이제 난 나의 형제를 잃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이제 그 전에 메살라는 막 흥분한 군중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시체가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찢어지고 이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시는 걔를 만나지 못할 거라는 절망과 후회가 막 밀려들어서 울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갔더니 메살라가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 전개는 좋았거든요. 메살라와 관련된 흐름은 훨씬 감정이 이입이 됐다. 네. 돌연 부둥켜 안을 때는 당황스러웠다. 저런 부둥켜 할 때는 저는 이제 그렇게 급박하게 부둥켜 할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긴 했어요. 울면서 유치해야 할 것이다 나는. 근데 정말 갑작스럽게 유치했어. 네. 근데 제가 세아 씨 말이 이해가 됐어요. 갑자기 제 귓가에 대동여씨 이 느낌이 빡 바뀌면서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끝나고 말 타고 행복하게 되고. 그래서 완벽한 타이밍에 위에서 찍은 부검으로 칼을 띵 떨어뜨리는데 너무 당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 타고 가잖아요. 그때 아까 황대리님 말이 맞아요. 모건 프리먼의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뭐 어떡할 거야. 당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급 마무리 돼가지고 맞아요. 갑자기 해피엔딩으로 막 급 마무리 되니까 네. 그거는 조금 좀 당황스럽긴 이유는 하더라고요. 알겠는데 뭐 다 먹혀들진 않았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세아 씨는 잘 청취를 하셨는데 어느 부분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요. 영화 중에서. 얘기해 봅시다. 저는 솔직히요 예수님 등장 처음에? 장면들. 네. 물 나무 떠주는 대패질하고 있을 때? 대패질 할 때도 멋있고요. 물 떠주는 멋있어. 장면도 그렇고요. 네. 멋있어. 네, 멋있죠? 네. 멋있어요. 저 목수가 딱 나오길래. 저도. 네. 저렇게 그냥 나와버려? 하면서 대사를 어떻게 할까? 근데 그 대화씬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대사들이 대사라고 말하기도 참 그렇잖아요, 사실. 근데 참 다 왜 웃어요? 아니, 나 드립이 생각나서. 아, 왜 뭔데요? 뭐, 먼저 하세요. 내가 지금 너무 재밌어, 스스로 너무 재밌어서 흥분이 가라앉힐 수가 없어. 오늘 저러다 황대리 재미없으면 이상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떡할 거야. 이것도 컨셉이 확실하잖아요. 또 현실성을 되게 부여하잖아요. 맞아요. 목수로 나올 때 되게 꼬질꼬질하게 나오잖아요. 지저스인데 막 너무 꼬질꼬질하게 나오는데 컨셉 괜찮다. 그러고 메시지를 탁 던지니까 톡 꽂히더라고요. 근데 이 컨셉으로 내가 돌까지 맞을 줄 몰랐던 거지. 야, 뭐 저 물 주지 마. 그런데 탁 등장할 때 갑자기 사람들이 딱 멈추게 되잖아요. 멈추게 되는데 쫓아 나가야 될 타이밍이 되니까 막 돌을 막 던진대. 내가 상상하던 장면은 지저스 앞에 서 있는데 또 지저스 심지어 전작에서는 지저스 얼굴도 안 나왔는데 그래요.
근데 옆에서 돌을 맞고 있으니까 저렇게 맞았었겠구나 뭐 그런 생각하면서 재밌잖아요. 그냥 저는 그게 지금 생각났어요. 뭐.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갈 때 이건 내 삶은 내가 선택하는 나의 그 선물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냥 그게 강요라거나 자극적이게 이렇게 딱 꽂히게 들리는 게 아니라 영화 속에 되게 절묘하게 잘 들어 있으면서 잘 가져가는구나. 진짜 잘 고민하고 만들었겠구나.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요? 저는 네. 완전히 네. 생각이 달라가지고. 정말요? 그냥 옛날 거를 약간 좀, 네. 옛날 게 훨씬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뭐 직접적인 메시지보다는. 엘레강스하죠 옛날 게. 오히려 왜냐면 근데, 거기는 직접적으로 대사가 안 나오니까. 그쵸. 다 이렇게 그냥 이미지만 나오고 뭔가. 그렇죠. 나머지로 설명을 하니까 그냥, 네. 이럴 것이다. 뭐 이렇게 느꼈던 거를 너무 직접적으로 막 얘기해주고 네, 네. 또 한 군데 빵 터졌던 거는 중간에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지저스 뭐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관용어로 보통 사람들이 놀랄 때 하는 말인데 네. 그 지저스를 앞에서 두고 지저스 하니까 되게 웃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유머 코드가 있었나? 아니 그 유머 코드는 아닌데 그냥 그렇지. 상황 자체가 보통 사람들이 놀랄 때 하는 말을 지저스가 있는데 지저스를 부르는 말로 이렇게 하니까 되게 생뚱맞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근데 저는 또,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신적이지 않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실루엣만 딱 나오고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근데 신이다.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오히려. 좀 그게 재밌었다니까요. 그런 분이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전작에 그런 분이었는데 나오자마자 돌을 맞고 있으니까 돌도 되게 저는 이야기 되게 유머러스하게 맞는 걸로 봤는데. 그때 인상 깊었어요. 배너가 더 잘생겼어. 맞아요. 옛날에는 되게 잘생긴 배우들을 예수를 썼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배너도 잘생겼어. 그래서 야,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2016년 패치가 확실하게 됐네. 여러 부분에 있어서. 네. 그래서 설마 아까 그래서 그 예수이가 돌을 맞는다는 게 너무 웃겼다는 걸 말하려고 그렇게 혼자 웃었던 거예요? 네, 재밌지 그게 않아요? 너무 재밌어서 오늘 황태리 이상하네. 내가 이해한 그게 웃겼던 거는 내 나름대로 꽁트를 머릿속에서 꽁트가 지나간 거였는데 그 예수님이 내려올 때 딱 등장하자마자 물 주지 마! 그런데 뭐 한마디 하면서 딱 내는데 다 조용해지잖아. 딱 조용해지고 물 주러 가는데 그 돌을 던져 사람들이 개념 없는 놈 하나가 뭐야 하고 돌 던지고 그러니까 막 돌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예수님 어이 새끼 막 이러고 물 주는 그런 상상을 했는데 아 그래서 혼자 이렇게 웃었구나. 김프로의 오늘 편집 힘드시겠습니다. 공감되지 않는데. 어떡하냐. 자, 아무튼 그래서 배너를 원작과 비교를 해서 보실 분들은 뭐 보셨을 테니까 원작에 아무래도 제가 이 원작에 대한 그게 좀 너무 깊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런가 봐요. 근데 어마어마한 영화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에 그걸 다시 보면서 그것도 이제 큰 화면으로 다시 보면서 야 59년에 이런 걸 만들고 있었다니 진짜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너무 해서 그런지 그렇죠. 이제 훨씬 더 많이 기술이 발전했는데 뭔가 약간 퀄리티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떨어지거나 뭐 망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옛날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그 영화적인 기술력과 이런 게 월등하게 좋아졌는데도 야 퀄리티가 비슷하구나. 근데 뭐 그걸 염두에서 이것도 뭐 아이맥스로 많이 찍었다던데 아이맥스로 봤을 때도 실망했을 것 같아요. 이게 보이더라고. 아 이거 70mm 그걸로 봤을 때 진짜 대박이었는데. 이게 뭐 로마곤 처음에 쫙 완전 전에 그 장면을 염두에서 이렇게 찍었거니 하는데도 스펙타클 떨어져. 막 그러고 또 산상수훈 장면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70mm 앵글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집에 갈 때마다 그렇게 되게 널찍널찍하게 잘 보여줘. 아 그렇죠. 풀샷을 잘 안 보여주더라. 집이 복층이었거든요. 근데 1층 집이 됐잖아. 그래요. 2층이 안 보이더라고. 복층은 한 번에 보여주던 앵글이었거든. 이게 빠지고 그러니까 좀 아쉽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고전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좀 보기 편하게 그리고 나는 잘 납득 안 갔던 거 그냥 바꿔서 그냥 하고 재밌는 영화로 만들자. 59년작의 다이제스트 버전을 2시간짜리로. 진짜 다이제스트 버전을 할 수 있겠네요.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일반인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